김지한 선수가 이제 오늘 SSG에 입단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제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김지한 선수를 더 다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 두산 뭐 팬들에 대한 구단에 대한 입장문도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김지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더 이상은 이제 김지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지한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아쉬운 감정도 있고 뭐 서운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두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SG와 2년 총액 22억, 그래서 계약금 6억, 연봉 10억, 옵션 6억에 계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김지한이 그동안 응원해주신 두산 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이번 기회가 야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알려진 바로는 두산에서 2+1년에 30억을 제안했었다고 하죠. 이제 그거보다 애매하죠. 좀 낮은지 높은지 모르겠는데 2+1이 이제 뭐 옵션이 플러스 1이니까 옵션이 또 여기는 6억이 붙어 있어서 뭐가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단독 입찰된 거 치고는 그렇게 치면 많은 금액이고 이제 여론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으니까 SSG 입장에서는 뭐 보상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단독 입찰인데 이런 거 치고는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금액입니다. 애매한 금액에 형성이 되었고 일단은 뭐 이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김지한 선수가 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어쨌든 계약에 대한 거는 뭐 계약 상황에 대한 거는 FA에 대한 뭐 조항을 이용하고 꼼수를 썼고 이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절차에 따라서 4년 전에 두산이 그런 계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두산과 김재환과 리코 에이전시가 그런 계약을 맺은 것은 팩트고 이제 두산이 그런 계약을 허용을 했고 이제 그 조항을 이용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김재환 룰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 조항을 좀 도입한다고 하는 KBO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재환 선수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팀을 나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2년 22억이라는 조건을 받고 뭔가 애매한 숫자로 나갔다고 하는 건 저는 그냥 김재환 선수 개인의 입장이나 뭐 리코 에이전시의 입장에서는 좀 계산착오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왠지 시장에 나갈 때는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가 없이 시장을 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고 생각해요. 뭐 도전 뭐 작은 구장을 쓰면 이제 더 본인의 성적이 올라갈 거다 기량이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도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저는 이 얘기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마지막 뒤에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장에 나갔을 때 그런 조건으로 시장에 나갔을 때는 본인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판단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뭐 프로가 돈을 쫓아가는 거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김재환 선수를 제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18년 동안 어떤 뭐 구단도 아니고 사실은 뭐 구단과 프런트와의 관계가 아니라 팬들하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겨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지 계약에 대한 조건 뭐 조항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김지한 선수가 이렇게 팀을 나가게 됐고 뭐 이렇게 애매한 금액으로 팀을 떠나면서 본인의 프랜차이즈 명예에 대한 거라든지 뭐 저는 사실 김지한 선수가 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본인이 말한 대로 SSG를 이적을 해서 문학구장으로 이적을 해서 뭐 작은 구장에 가서 실제로 기량이 좀 늘어나서 성적이 잘 나오는 미래가 그려진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건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계약 금액이나 이런 상황만 봤을 때 그리고 단독 입찰이죠. 결국 다른 팀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여론을 의식하는 상황이 됐다는 걸 봤을 때는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이나 에이전시가 생각한 거하고는 판이 좀 다르게 흘러갔을 방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란 단어는 어쨌든 좀 나중에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면서 아마도 계약 자체는 좀 만족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도전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2+1을 받고 두산에서 그 옵션을 달성하기 위해 도전을 했겠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계약 규모였다면 그리고 이제 진짜 도전이 어울린다면 그 큰 구장을 극복하는 게 도전이겠죠. 본인한테도.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인스타그램에 어쨌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을 두고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팬분들이 보내준 모든 말씀과 질책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서 보낸 몇 년 동안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뭐 홈런 타자의 모습이 사라진 저를 안타까워해주신 팬들 뭐 이렇게 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흔들릴 때마다 두산에서 다시 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최근 몇 년간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저는 이제 밑줄 쳐는 부분이 열심히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쓴 건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본인이 썼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는 말끝에 토를 달아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열심히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해보자. 모르겠어요. 이 결론이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해보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었다 이런 비꼬아서 하는 말도 사실은 떠오르기도 하고 두산에서 보낸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언젠가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면서 김재환 올림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어디에서든 일단은 야구라는 이 틀 안에서는 두산 팬과 김재환이라는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든 나중에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현장 스태프가 됐든 절대 다시 마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더러운 이별이었고 기분 나쁜 이별이었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야구 선수 김재환과 두산 팬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SSG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제 컨텐츠에서 특별한 언급을 경기 리뷰를 하거나 이럴 때 언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할애를 해서 언급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입장문을 올렸는데 언젠가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진심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산 얘기로 돌아오면은 대체할 선수는 사실은 얼마든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거포 유망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익수가 아니라 지명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 위치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체할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좀 냉정하게 자아 비판을 좀 해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왜 자꾸 두산을 떠날까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단 자체가 가진 매력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팬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수들과 팬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팀 내 유일한 원클럽 프랜차이즈 베테랑 선수가 정수빈 선수 하나 딱 남아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사실 내부 FA 아주 옛날에 FA가 초창기에는 내부 FA를 잡는데 거의 무심했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제는 우리가 내부 FA들이 오히려 후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보면은 조수행 선수, 이영하 선수, 최원준 선수에게 총 106억을 썼거든요. 굉장히 후하다 싶을 정도로 잘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전철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양의지 선수도 그렇고 홍성훈 선수도 그렇고 갖다 리턴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프랜차이즈들은 두산을 떠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수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것 자체도 사실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이제 김재환의 이별 방식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팬들도 응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좀 더 선수들이 좀 매력을 느끼는 구단이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해진 선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망주들이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26년에 26시즌에는 결국 김재환이 떠나고 팀의 어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 롤을 포지션은 다르긴 하지만 양석환, 강승호 결국 이 선수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석환이나 강승호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하고 부활을 해줘야지 소위 말하는 합이 좀 잘 맞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포 본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 크게 한 방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이 안 좋았던 지점이 양석환이나 강승호나 김재환 선수가 이렇게 셋이 연달아 쭉쭉 나오면서 지금도 삼진 퍼센테이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타석당 삼진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강승호, 양석환이 굉장히 높은 삼진 퍼센테이지가 있고 그 밑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 선수들 중에 보면 오명진, 김인태, 김민석 이어서 바로 김재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강승호, 양석환, 김재환이 타순이 거의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감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삼진 퍼센테이지를 조금 강승호, 양석환, 김재환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장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삼진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서 좀 체감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양석환, 강승호도 개인적으로 삼진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시킬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장타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팀에 도움을 더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은 키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분명히 좀 희망찬 시즌이 될 것 같고 이 선수들의 활약 바탕이 이런 홍성우라든지 김동준이라든지 이런 거포들이 또 다시 한번 튀어나올 수 있겠죠. 결국 이 유망주 거포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튀어나오느냐가 또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구단에서 할 일은 그거겠죠.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다시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전력상으로는 유출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 기분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는 이적이 있어. 하지만 어쨌든 뭐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하나를 잃었다는 그런 것이 좀 큰 거죠. 그게 좀 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계속 떠나고 있는 뭐 허경민도 떠났고 김현수 리턴을 바랬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구단도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재미있는 두산 베어스 이야기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계속해서 재밌는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